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제유가가 현지 시간 19일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1원물 선물 가격은 전일 대비 2.41달러, 4.4% 오른 배럴당 56.52달러에 마감됐습니다.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거래량이 감소한 가운데 지난 6개월간 매도 우위 장세가 이어진 데 따른 환매 물량이 유입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독일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8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독일 민간연구소인 GfK는 1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전달보다 0.3포인트 오른 9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GfK는 소비자들은 최근 독일의 경기 부진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대체로 내수 경제가 수개월 내 회복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뉴모럴 시대에 발맞춰 금리 자유화를 더 빨리 시행하고 다양한 자본시장을 장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20일 판공성 인민은행 부총재가 중국은 경쟁력 있고 포괄적인 금융 시스템의 정착을 위해 금리에 대한 자유화를 향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판공실 부총재는 또 주식을 통한 자금 조달과 같은 다양한 자본시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중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에 걸맞는 경제 대응을 강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김혜영입니다. 미 연준의 인내심이 시장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주고 있습니다. 국제유가의 하락세가 다소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뉴욕 3대 지수 모두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중시의 방향성은 업사이드를 가리키며 산타랠리에 관한 기대감이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에는 크리스마스 연휴와 관련해서 전일 조기 폐장과 함께 다양한 굵직한 지표들이 사흘에 모두 집중되어 있는데요. 3분기 GDP 발표와 함께 주택 지표의 흐름들, 다양한 지표들의 흐름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미증시 마감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뉴욕 3대 지수 모두 4일째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0.15%, S&P 500 지수가 0.46%, 나스닥이 0.36% 상승하며 마감됐네요.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지수 확인하시죠. 유럽 지수는 다소 국가별로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영국 지수가 1.23% 상승 마감한 데 반해 독일 지수와 프랑스 지수 각각 0.25%, 0.18% 하락 마감됐습니다. 자, 국내 시장, 금요일 시장에서는요, 그동안에 다소 아쉬웠던 부분을 메꿔주고자 하는 시그널이 연출이 좀 됐습니다. 특히나 가장 큰 이슈 삼성전자의 배당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2014년도 시장도 캔들로 보면 한 6개 정도 남았죠.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시장에 조금 더 추가적인 도약이 되어줄 만한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긍정적인 흐름들은 어떤 부분을 짚어봐야 하는지 이번 주도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부터 확인하시죠.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셀플러스 이상로 멘토 자리하셨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관심주였죠. 제2콘텐트리 다소 좀 아쉬운 흐름이었습니다. 매수가 부근에 머무르고 있네요. 무승부로 처리되셔서 현재 전체 승률은 47승 44무 30패입니다. 자세한 AS 전략 부탁드릴게요. 예, 맞습니다.
참, 이 큰 흐름 자체가 나타나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현재 포인트에서도 좀 횡보성 장세가 조금 연출이 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볼게요. 화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추천을 하고 난 다음에, 주가는 오르긴 올랐어요. 일단은 3% 가까이 올랐는데, 자, 옆으로 이렇게 방향성 자체는 우상향으로 나타내지만, 현재 포인트에서는 하향 안정화, 저가를 잡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바닥권역은 맞습니다. 바닥권역은 맞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주일 안에는 수익이 3%밖에 안 났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부터는 추가적인 상승을 조금 더 살펴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 제가 바닥권역은 맞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주가 추이를 한번 크게 한번 놓고 볼게요. 자, 크게 한번 놓고 보시면 자, 어때요? 과매도 국면 자체가 형성이 됐던 구간이 바로 이 하단 국면이죠. 그럼 이 하단 국면 자체를 놓고만 봤을 때는 자, 기업의 가치가 악영향을 미쳤다면 그때 주가가 한 번 더 흘러내려야 되는 사실입니다. 자, 하지만 제 콘텐츠리 일단은 드라마 제작사의 역할도 하고 있고 그리고 JTBC에 대한 광고비 수익도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기대를 하심이 옳은 전략이 아닌가. 그래서 여전히 수익 5% 쉽게 달성할 수 있으니까요. 홀딩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제2콘텐츠리 횡보 국면에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말씀해 주셨어요. 조금 더 보유하고 가신다면 향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나올 만한 여력이 있다라는 부분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번에는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 확인해 봐야죠. 어떤 종목 갖고 오셨을까요? 네, MPK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MPK가 세 번째예요. 제가 세 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들 항상 좋은 모습 나타내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종목 상담할 때 이 종목 상당히 문의가 많이 오시는데요. 자, 그만큼 많이들 샀다는 거죠. 그리고 많이들 수익 보셨으면 자, 우리 강연회 때도 많이 오시고 아시겠죠? 양손 두둑히. 자, 그러면 MPK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PK 첫 번째 추천을 드렸던 가격대가 2,800원이었고 두 번째는 2,950원이었어요. 자, 이번에 지금 가격이 올라서 지금 3,650원인데 자, 이번에 못 사면 더 못 삽니다. 쌀 때 사야 되는데 쌀 때 사야 되죠. 하지만 가격은 이미 지나갔다, 그죠? 그냥 쌀 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지금 3,65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약 30% 정도 올라왔고,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MPK인데,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가격 자체가 하단 권역에서 지금, 자, 이런 눌림목 한번 이용했고요.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뽑아내는 N자형 파동이 나타나고 있죠. 파동이 나타나면서, 자, 전 고점 자리였던, 앞서 있던 여기, 요 자리를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시세가 붙었다, 그죠? 자, 기업에 대한 가치가 바뀌는 구간이에요. 해외 진출을 통해서 어느 정도 캐파를 증설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로 국내 시장에서의 미스터 피자의 그 점유율 자체는 쉽게 꺼지지 않는다라는 걸 좀 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마침 또 개파락이 조금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자, 시간 내에서는 어느 정도 매수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권역에서는 개파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3,610원, 3,620원 자리 연출이 되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 지금 한 30원 정도 빠졌거든요. 저는 매수에 대한 권역으로 삼기가 상당히 좋은 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앞서 있던 이 저항 구간 자체, 그리고 지지 구간이라고 형성이 됐던 구간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 자리 자체를 강하게 돌파를 하고 하단에 보시면 거래량을 지금 충분히 보유하고 올라가는 시점입니다. 거기에서 자, 수급적인 분위기도 자, 기관의 물량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손이 바뀐 과정이 나타났고 거기에 대해서 주가가 올라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항상 갭 상승 하는 종목들이 많았는데 차라리 갭 하락이면 저도 좀 수월하고 시청자분들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 가격대 3,610원, 3,620원 요 사이 체결
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차적인 목표가는 플러스 5%, 손절가는 하단에 3,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 MPK입니다. 세 번째 도전이신데요. 이번에도 승을 더할 수 있을지 향후 수익률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멘토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2월 22일) 월요일 시장 개장됐습니다. 개장 상황과 출발 전략 두 분과 세어보겠습니다. 뉴스탁 유창희 대표, 메리츠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월요일장 지난주 금요일에 상승 여력을 오늘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분위기 연출되지 않나 싶은데요. 현재 개장 분위기 어떤가요? 네, 개장 분위기 나쁘진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0.4% 정도 코스피가 올라와가지고 1937포인트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고요. 오늘 뭐 조금 더 올라온다라면 한 40포인트 초반까지는 좀 더 상승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다만 일단 1944.5포인트에 대한 그 저항대가 좀 일시적으로 놓여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0.4% 정도 비슷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540포인트에 대한 저항대가 좀 놓여있기 때문에 상승세를 무한정 확대시키기에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 같이 하고 있고요. 선물 시장을 좀 보신다라면 전체적으로 베이시스가 조금 꺾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3 정도에서 베이시스가 형성이 됐다가 오늘 뭐 아침에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마이너스 1.6 정도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좀 더 나올 수 있다. 선물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승을 좀 제한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체크를 하면서 아침장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환율적인 부분을 보신다라면은 일단 지난주에 그 원달러 같은 경우가 이제 1,100원대에서 일단 마감을 했었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뭐 1,102원, 1,1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1,100원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어떤 방향성을 찾고 있진 못하고 있다.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일본 엔달러 자체도 보신다라면 120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모양을 그리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환율적으로는 특별한 움직임을 기대하기는 힘든 하루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일본 시장 개장됐습니다. 최근 국내 시장보다 흐름이 좀 더 좋아요. 다소 좀 배도 아프다는 생각 드는데 일본 시장 0.4% 상승하며 출발됐습니다. 자, 국내 시장으로 돌아와서 업종별 분위기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어떤 섹터 흐름 좋은가요? 네, 일단 뭐 양시장 다 빨갛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대형주를 좀 먼저 보면 섬유의복이 이제 제일 좀 강한 모습, 의료정밀, 은행, 이제 운수장비, 제조화, 철강 그리고 통신, 뭐 유통 이런 순으로 좀 움직이고 있고, 섬유의복 쪽에서 먼저 좀 살펴보면 섬유의복을 좀 보죠.
섬유유복 쪽은 뭐 역시나 전체적으로 날씨가 좀 추워지고 또 낙폭이 좀 과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올라오는데 역시 제일모직이 제일 영향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뭐 제일모직이 9% 가까운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FNF가 2.5, 대한방직이 2.26%, 그들이 이제 인디에프라든지 신원, 베이직하우스, 쌍방울, 박림, 경방, LF, 구 이제 LG 패션이죠. 엘리트 베이직, 대연, 아비스타 같은 종목들이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는 뭐 보합 수준 또는 약보합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우리 은행 업종인데 우리은행, 제주은행, 기업은행 모두 좀 빨갛게 시작을 했고요. 의료정밀 같은 경우에 DI를 빼놓은 미래산업, KC텍, 우진이 전체적으로 강보합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고 기계업종도 오늘은 좀 그래도 좀 강한데 현대 엘리베이터가 2%, 한미반도체가 1.8%, 포스코플랜텍, SNTC, 신성 ENT, 계양전기 그리고 EN3, 신성 FA, 대경기계, 수산중공업, 한신기계, KC코트레, 동아에스텍, 한국카본, 대동공업, 삼성테크윈, 두산엔진, 그리고 한라비스테온공주, CS윈드 같은 종목들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제조 쪽은 뭐 여러 가지가 좀 혼재되어 있는 업종이죠.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은 종목들이 혼재되어 있는데 보면 보르네오가 상할 것 같고요. 제일모직, 뭐 동양철관, 쌍용차, 코리아서킷, 부산주공, 몬토닉, 하이스텔, 동원시스템즈, 그리고 삼형전자, 이필름 같은 종목들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운수장비도 오늘은 강하네요. 자동차랑 조선이 섞여 있는데 쌍용차가 6% 가까운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부산주공이 3.94%, 모토닉이 3.5%, 전체적으로 자동차 부품 업종들이 오늘 잘 올라오고 있고 현대차가 0.6% 가까운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 기아차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완성차보다 자동차 부품이 좀 더 강하구나라는 부분으로 좀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 화학도 오늘은 그래도 좀 견조한 모습, 유통도 견조한 모습, 그리고 IT도 견조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로 코스피를 마무리 드리고요. 중소형주를 한번 살펴보죠. 중소형주 쪽에는 음식료, 담배가 1.3% 넘는 상승세, 정보기기, 출판 매체, 통신 서비스, 운송, 통신 방송 서비스, 화학 이런 순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음식료, 담배 같은 경우에는 하림이 4.45%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동우가 4.36%, 신라SG, 메일유업, 영남제분, 이지바이오, 풍국주정, 창해에탄올, 팜스토리, 한일사료, 푸드웨어, 아미코젠 같은 종목들이 빨간불로 시작을 했습니다. 정보기기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보기기 쪽은 아이리버가 6.6%, 이트론, ST시스템, 딜리, 코원, 미동전자통신이 1% 넘었고요. 프롬기술, 빅솔론, 그리고 에이텍, 코텍 같은 종목들 상승하고 있습니다. 출판 매체 복지 한번 보죠. 스포츠 서울이 2.27%, 로엔이 1.4%, KD미디어가 0.38%, 능률교육이 0.37% 상승하고 있습니다. 통신 서비스 쪽은 KLA, 림포뱅크, 나이스정보통신, 한국전자금융, SK브로드밴드, 한국정보통신 등이 빨간불로 시작을 했고요. 운송 쪽에는 SH홀딩스, 삼인, SGNG, 성광 같은 종목들이 강보합권 또는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통신방송 서비스 쪽은 통신 서비스하고 비슷한데 역시나 KLA 그리고 CJENM이 2.3% 상승하고 있고요. 인포뱅크가 2.28%, 나이스정보통신이 1.7%, 한국전자금융이 0.95%, SK브로드밴드가 0.84%, 한국정보통신, CJ홈쇼핑, 대구방송, CCS, GS홈쇼핑이 그 뒤를 이어 상승하고 있습니다. 화학 쪽도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강한데요. 코스피 쪽은 폴리비전이 12% 급등하고 있고요. 코프라, 잉크테크, TK케미칼이 3%대, 그리고 신화인터테, 이그젝스 젠트로, KSCB가 2%대. 그 뒤로 이제 한진PNC, 동성아이킴, 대진DMP, 솔브레인이 1% 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보령메디앵스, 동아화성, MPK, KPM테크, 나노캠텍, 나노신소재, ENF 테크놀로지, SKC, 코롱PI, 그리고 코리아나 원풍, 이지, 효성, OMB, 동성화이텍 같은 종목들은 0.몇% 정도 되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장 수급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개인들은 매수 여력을 좀 넓혀가는데 반해 외인과 기관은 매도 물량을 조금 내놓고 있네요. 전반적인 수급 상황 어떤가요? 네, 수급이 썩 좋은 편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113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18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선물은 157기약 매수인데 그렇게 많은 매수는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비차익을 중심으로 해서 85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 선물 베이시스가 개선이 되지 않거나 선물 매수가 좀 강하게 유입되지 않는다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차익이나 차익이 됐든 비차익이 됐든 이쪽 프로그램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수 상승을 좀 제한시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업종별로 보신다라면은 일단 섬유의복 쪽으로 좀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조금 하여튼 삼성 쪽에 관련된 매도 물량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전자 쪽은 한 58원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에 좀 매수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운송장비 쪽도 소폭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다만 전기가스라든지 금융 그리고 화학 쪽은 여전히 좀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아무래도 주가에는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외환시장입니다. 원달러 환율 2원 내리면서 1,100원 선에 출발이 됐는데요. 자세한 동향 2분과 살펴보겠습니다.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외환시장 동향 짚어주시죠.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종가 대비 2원이 하락한 1,100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1,097원 40전까지 낙폭을 키웠습니다. 시간 현재는 오늘 저점으로부터는 반등해서 1,098원 5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하락세로 출발한 것은 뉴욕 증시 상승에 따른 위험 선호도의 증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면서 달러화는 엔화와 유로화 등 주요 통화에 대해서는 점진적이나마 강세 행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위험 통화들에 대해서는 방향성이 둔화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달러 위험 통화상들에게 달러 강세 요인과 위험 통화 강세 요인이 동시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달러 엔의 경우 미 연준의 12월 FOMC 회의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오면서 오늘 아침에는 119.65엔까지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적인 차이와 최근 글로벌 증시 상승에 따른 위험 선호도의 증가가 엔화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유로달러 역시 독일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는 1.22달러 초반대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 국채 가격의 차익 실현성 반등으로 미 국채 수익률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화가 엔화와 유로화에 대해서 강세를 보이는 것은 미 연준과 주변국 중앙은행들 사이에 통화정책적인 차이가 외환시장을 이끌어가는 주요 동력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달러 원과 같은 달러 위험 통화상들은 이러한 선진국 간의 통화정책적인 재료에서는 다소 벗어나 있는 분위기입니다. 달러 원은 대외적으로는 달러 엔의 영향을 받으면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만 위험 선호도의 증가가 더 크게 반영될 경우 역외 시장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N1 매도 포지션이 추가로 형성되면서 달러 원이 하락 압력을 더 강하게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급격히 줄어드는 점과 월말 내고의 영향으로 상승 압력이 약화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상황을 감안할 때 달러 원의 방향성을 이끌 수 있는 재료는 부족한 상황이고요. 연말 장세를 맞이하여 제한적인 움직임만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1,100원을 중심으로 등락하면서 1,096원과 1,103원 사이 거래 범위에서 움직일 전망입니다. 네, 연말을 맞아 제한적인 움직임 말씀하셨습니다. 1,100원대 선에서 이 등락을 지속할 것이다라는 여부 확인해 주셨네요. KB 정경팔 팀장님과 확인해 봤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장 돌발 종목 확인하는 시간
시간입니다. 제일모직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4흘째 급등 랠리입니다. 14만 원 선이 현재 돌파가 됐고요. 다음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오는 1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인하한다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약세의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은 아이리버입니다. 최대 주주인 SK텔레콤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장초반 강하게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제일모직이 오늘까지 좀 급등인데, 내년부터 또 M&A를 적극적으로 전력을 구사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네요. 이제, 제일모직이 이제 패션 부문은 사실 성적보다는 안정성을 좀 추구하는 캐시카우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패션 부문도 제일모직의 성장의 핵심 축으로 변모시키겠다. 그래서 내년부터 스포츠 의류라든지 매스티지 브랜드 업체 등에 대한 적극적인 M&A를 통해서 외형을 확장시킬 가능성이 높다. 특히 스포츠 의류 같은 경우 이 세계적인 스포츠 마케팅 능력과 결합이 되면 굉장히 좀 시너지가 많이 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왔고요. 패션 부문의 숫자를 좀 살펴보면 올해 매출액이 1조 9,600억. 2015년도, 그러니까 내년도까지 2조 1,900억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빈풀, 아웃도어, 에이세컨즈, 호조, 그러니까 빈풀, 아웃도어, 에이세컨즈가 굉장히 좀 반등이 괜찮고, 그리고 신규 브랜드에 대한 론칭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이 매출 증가를 꾸준하게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패션 부문 매출액 같은 경우 만약에 M&A가 된다면 매출 증가가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영업이익도 역시나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올해 한 706억 정도 예상하는데 영업이익을 내년도에는 한 19%에서 10% 정도 증가되는 추세를 좀 예상들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영업이익률 자체도 상승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마진 수입 브랜드의 사업에 대한 중단, 적정한 재고 관리 그리고 기존 브랜드의 적자 축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익률에 대한 개선세가 굉장히 좀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들 하고 있는 것 같고 보유하고 있는 에이세컨즈 브랜드의 중국 진출 그리고 또 2017년도 예정되어 있는 에버랜드 호텔 완공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이오의약품 생산 사업 이런 부분들에서 새로운 부분들에서 매출이 시작이 될 것으로 좀 예견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주가 상승이 급등하는 데 대한 이유를 좀 많이 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종목들이 언제 사실 차익 실현이 나올지 그 부분도 굉장히 좀 고민들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좀 더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굳이 팔 이유는 없지만 신규로 접근하시려는 분들은 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전략을 구사하셔야 된다는 얘기 드리겠고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요금 인하 소식 때문에 또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1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인하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지난 19일이었죠. 이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5%, 이 가격은 소매요금 기준입니다. 5% 내외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서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5일 유가 하락에 따른 전기 가스 요금 인하 지시를 내린 부분에 이어서 4일 만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엔 정부의 입장이라는 게 굉장히 좀 이 정책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어떤 연료 에너지에 대한 이 요금이나 압력이 왜 생겼냐면 결국에는 유가 하락분을 반영하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나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경우에 이제 연말에 도시가스 원료비에 대한 조정과 관련해서 정례 협의를 하고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요금 조정안을 1월 1일부터 반영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결국에는 정부의 어떤 강력한 의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원료 도입 가격이 이제 정례 협의에서 나온 얘기가 원료 도입 가격이 플러스 마이너스 3% 이상 변동이 되면 2개월 간격으로 이 홀수 달의 일을 자동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원료비 연동제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따른 것이고요. 최근에 이제 국제 유가가 굉장히 좀 가격 변동폭이 커지면서 도시가스 요금 인하 가능성은 일단 기정사실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가가 좀 약세로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49,000원 이 가격대인 거죠.
그러니까 뭐 48,000원, 49,000원 가격대인데 이 가격대는 최근에 좀 저점에 근접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빠지지만 않는다면 뭐 어느 정도 좀 소식은 반영이 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종목은 아이리버입니다. 아이리버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인 SK텔레콤의 투자 이 부분과 또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19일에 아이리버가 시설 자금 조달을 위한 최대 주주인 SK텔레콤을 대상으로 250억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했습니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내년 1월 5일이고요. 이와 함께 같은 날 아이리버가 SK텔레콤을 대상으로 시설 자금 조달을 위한 시비 또 50억을 발행키로 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환 청구권은 내년 12월 23일부터 행사를 할 수 있는데 결국엔 전체적인 규모는 뭐 한 300억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이게 이렇게 됐냐. 유상증자임에도 불구하고 급등을 하느냐. 결국에 제3자 배정이라는 거고 3자 배정의 대상자도 SK텔레콤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유상증자가 또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급등을 하는 부분들이 많고 지금 보면 매물들 굉장히 좀 많은데 이 매물대 그러니까 결국 거래량이 굉장히 좀 강하게 동반이 되면서 매물이 소화되지 않는다면 일시적인 급등에 그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거래량을 동반한 가격 상승폭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어서 SK하이닉스입니다. 도시바와 이 소송 취하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 기대했는데요. 그러나 오히려 사흘 만에 하락 전환됐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인데요. 한국형 전투기 사업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스틸앤리소시즈입니다. 급락하면서 52주 신저가를 갈아치웠어요. 현재 6% 이상 밀리고 있는데요. 쌍용건설이 인수가 무산된 영향이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네요. 세 종목 확인해 주시죠. 네, SK하이닉스가 1.5%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얼마 전에 도시바로부터 한 1조 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었죠. 그래서 뭐 기술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인해 가지고 배상을 했던 소송을 3,050억으로 이제 합의를 하면서 마무리 지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4분기 영업에 좀 반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4분기 영업이익이 1조 7,700억에 1조 4,600억대, 순이익은 1조 4천억에서 1조 2천억으로 좀 감소할 예정이다라고 지금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꾸준하게 매 분기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1분기, 그러니까 올 4분기에 일시적으로 반영되는 부분들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실적 자체가 급격히 떨어진다라고 말하기 좀 힘들겠죠. 어차피 반도체 업황 자체 좋아진다라면은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는 부분들. 1조 원, 배상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최소 1조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3천억 이상 배상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서로 그냥 합의를 보자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나쁘진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그걸로 인한 하락 자체는 제한적이다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주가 자체를 보신다라면 한 5만 원대에서 한 4만 6천 원대 박스권 행보를 지금 한 2, 3개월 동안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4만 9천 원, 4만 8천 원에 대한 매물대 돌파가 쉽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라면 다시금 연초 가격대인 한 5만 2천 원대, 5만 3천 원대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하이닉스를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조금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한 4만 9천 정도 안착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가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투기 KF-X가 입찰 공고가 떨어졌는데, 이게 쌍발 엔진에 대한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이 있었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굳이 뭐 따로 또 따질 필요는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면서 입찰 공고가 떨어졌고, 처음에 예상했던 6조 7천억보다 더 많은 8조 7천억 정도가 입찰 공고가 나왔기 때문에 뭐 한국항공우주가 그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겠죠. 뭐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가 여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그러한 기대감으로 일단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그동안 차익성 매물이 좀 쏟아졌던 부분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주가에 선 반영됐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4만원 돌파 여부 혹은 4만 한 1,000원 정도 돌파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만에서 4만 1,000원 정도가 상당히 조금 두터운 매물대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 언급해 드리고 싶고요. 스트랜 리소시즈가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지난 금요일에는 하한가를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뭐 이유는 딱 하나죠. 쌍용건설 인수 불발에 대한 부담감으로 조금 급락세를 보여주면서 신저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뭐 쌍용건설을 과연 인수할 수 있을 것이냐. 뭐 그때 11월 초에 우선 협상자가 됐다라는 소식을 접하긴 했었는데 쉽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인수를 한다고 해도 지금 건설업이 엄청나게 뭐 좋게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시너지 효과를 얼마나 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대감이 어찌됐든 취소가 되면서 실망감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물론 그 저점을 이탈하면서 700원대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앞으로의 그 성장성 혹은 뭐 새로운 그 매출 어떤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 SDS입니다. 올 4분기부터 2015년 내년 3분기까지 실적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3%대 급락 연출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배당 증대와 관련된 검토 소식의 강세 흐름이네요. 다음 종목은 한진입니다. 8%대 강세가 연출되는데요. 한진칼의 지분을 처분한다라는 소식에 강세 연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 종목 확인해 주시죠. 네.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전체 또 오늘 목표가 하향 같은 게 나왔고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다 내년 3분기까지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빠지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뭐 그런 거보다 사실 제일모직 쪽으로 좀 몰려가는 느낌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더 크긴 크거든요. 근데 오늘 나온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삼성 SDS에 대해서 각종 재료비나 인건비, 부품비의 증가, 결국에는 비용 지출의 증가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되죠? 매출액에서 비용을 뺀 게 바로 영업이익이라고 하죠, 우리가. 결국에는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매출도 똑같다 일정을 가정하면 물론 뭐 매출액이 비용 증가분보다 더 높게 상승을 해서 비용 증가분은 상쇄할 수 있다.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지금 나온 보고서는 그런 가정을 안 달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플랫한 고잉을 가정을 하자. 결국에는 매출액의 어떤 일정한 그로스 레이트를 적용을 하면 결국에는 상승폭은 똑같은데 비용 증가폭이 커진다. 그럼 영업이익률의 하락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받아들이면 결국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는 거죠.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 시장 컨센서스가 한 1,890억 정도, 그리고 나온 보고서를 쓴 회사 하우스의 예상치가 한 1,780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시장 컨센서스도 그렇고 이 하우스의 추정치에도 다운될 수 있다. 그러니까 충족을 못 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실적이 좀 악화되는 부분들이 크다라는 게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받아들여지는 부분들이 있고,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영향으로 단기적인 실적이 다소 좀 악화될 수는 있지만 경쟁력과 사업 영역은 더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 향후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딩 서비스나 이런 관련된 백데이터 사업, 빅데이터 사업 이런 부분들은 성장성은 있다. 근데 단기적으로 눈에 보이는 숫자는 약해질 것이다. 이런 보고서를 썼는데 사실 좀 어폐가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 숫자가 안 좋아진다고 했는데 내년 3분기까지 실적 악화인데 장기적으로 성장성은 있다. 그럼 결국에는 내년 4분기 이후를 보자. 이런 의미로 비춰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빠진 것도 좀 맞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제일모직의 영향력이 더 컸다라고 저는 좀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일모직 쪽으로의 유동성의 어떤 이동이 다른 삼성그룹주였던 이 현금화 욕구를 좀 불러일으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렇게 따지면 이제 뭘 팔아야 될지 생각을 해봤을 때
SDS가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고점에 있었던 부분도 있고 상장하면서 좀 차익들이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이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배당 관련된 이슈들이 있는 거죠. 삼성전자가 배당을 좀 확대하겠다. 그래서 결국에 주주이 친화적인 어떤 의지를 보였는데,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물론 보통주하고는 좀 다르죠. 이제 보통주 같은 경우에는 의결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권리 행사 대신에 이제 배당의 순서에 있어서 우선적인, 그리고 보통 이제 삼성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뭐 우선주가 여러 종류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보통주하고 이제 배당 조건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삼성전자 우선주가 좋은 또 어떤 움직임을 받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기술적으로는 지금 가격대 매물대가 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염두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진 같은 경우에는 한진카 지분 처분을 하면서 이 8%대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한진 지난 19일이었죠. 한진이 이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 출자 해소를 위해서 한진카 주식 279만 9,161주, 지분율로는 5.33%인데 블록딜로 오는 20일 처분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진그룹의 순환 출자 고리가 이 지분 매각을 통해서 끊어지게 되고요. 한진칼에서 정석기업에서 한진의 수직 구조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진그룹은 내년 7월까지 지주회사 전환을 완료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이 발걸음이 확실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로 판단이 되는 것 같고, 근데 한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5만 원대까지, 이 5만 원 가격대까지 매물대가 좀 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웬만한 거래량으로는 좀 해소가 되기는 힘들 수도 있다. 좀 거래량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거래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좀 활발해져야 주가가 한층 더 가볍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고, 지금까지 어떤 지배구조 개편이나 지주회사 전환과 같은 이슈를 봤을 때 한진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 부분은 꼭 참고를 해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항공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3% 이상 밀리고 있는데요. 국제유가가 급반등세를 보였습니다. 한 4% 올라오면서 56달러 선에서의 흐름이었는데, 항공주의 전반적인 약세 흐름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파수닷컴입니다. 흐름이 좋아요. 벌써 12% 정도 급등하고 있네요. 베스트 컴퍼니에 선정됐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 유가가 좀 올라왔다라는, 소식으로 주가가 좀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만은, 유가 자체가 급반등을 보이면서 70불이나 100불로 향해 가는 건 아니고요. 하락을 했던 거에 대한 기술적 반등의 이슈가 나오는 것이고, 여전히 내년 유가가 40달러에서 50달러 사이, 최악의 경우는 30달러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높기 때문에, 유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자. 일시적인 반등 나오는 것이 하락을 좀 이끌 만한 요인은 아니다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엔 그동안 많이 올랐던 부분들에 대해서 기간 조정이 좀 아직까지도 마무리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엿보셔야 되지 않을까. 낙폭은 서서히 좀 줄어가고 있다라는 거에 생각을 하시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여전히 긍정적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파스타컴이 좀 일하기 좋은 회사로 선정이 됐다는 뉴스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강세를 띠고 있는데, 일하기 좋은 회사로 선정된다고 해서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어쨌든 회사가 직원 친화적인 회사라는 것은 결국에는 앞으로 계속 윈윈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은 긍정적이라 보시면서 접근하시기 좋다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보안 관련해가지고 데이터라든지 소프트 보안 관련해서는 파스타컴이 거의 선도적인 입지를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소스코드 구현 단계에서 이런 이제 보안 약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시큐어 코딩의 중요성을 먼저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선도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들, 실적 역시 내년에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회사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약간 10,000원대에 대한 11,000원에 대한 매물대가 좀 놓여 있다라는 거, 대신에 11,000원이 돌파가 되면서 안착이 된다라면 오늘 당장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이번 주 중으로 혹은 중기적으로 봤을 때 11,000원이 안착이 된다라면 충분하게 추가적인 상승, 어차피
보시다시피 완만한 상승세를 계속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저항대 돌파를 확인하고 접근하신다라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특징 종목 분석 들어봤습니다. 유스탁 유창희 대표, 메리츠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최희승 차장입니다. 변동성에 주의할 구간이다라고 하셨네요. 다음은 정영훈 팀장입니다. 이 연말 배당에 관련된 매수가 유입될 것이다. 기관의 수익률 게임이 기대가 된다. 따라서 지수는 반등 국면이 연출될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실적 중심적으로 종목별 대응이 필요하다. 이 섹터별로는 반도체와 운송, 지주회사 등을 짚으셨네요. 다음은 김현겸 주식팀장입니다. 유가 하락 수혜주 이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자라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안상현 대리입니다. 금주 배당주의 투자 매력이 높은 구간이다.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자라는 의견 주셨네요. 네, 보다 자세한 전략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 안상현 대리 전화 연결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배당주들 투자 매력이 높은 구간이다라고 하셨는데 매수 관점 보시나요? 예,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 떨어지는 장에서도 분할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은 전체적인 시황 같은 경우에 국제유가 급락이라든지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그 국가 재정이 좀 취약한 그 산유국에 대한 위기감으로 좀 약세 분위기가 이어지던 주식시장이 미국의 12월 FOMC를 계기로 좀 빠르게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는 모습이고요. 그 미국 영준이 12월 FOMC 회의를 통해서 상당 기간 동안 초저금리를 유지하겠다는 그 문구가 금리 정상화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 인내심을 가질 것이라는 문구로 좀 대체가 되면서 당분간 통화정책의 급격한 변화보다는 완만한 정책 대응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주었고요. 특히 그 앨런 연준 의장 향후 최소한 2차례의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언급했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감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쪽 보면은 정정 불안에 따른 그렉시트 우려감이 좀 있는데요. 국제 유라 급락세 등 그 불안 요인이 상존해 있지만 그 글로벌 투자 자금의 위험 자산 이탈을 더욱 부추길 수 있었던 그 미국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배럴당 50달러 선에 도달해 있다는 점에서 당사국들의 그 미묘한 입장 변화 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시점이 좀 여겨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그 코스피의 경우에는 12월 포워드 PBR이 0.95배 수준으로 지금 굉장히 2006년 이후 평균 1.17배였고 2014년 평균 0.99배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이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고 지금 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구간이라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이 이하로 좀 떨어지기는 좀 힘들다라고 판단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1월 효과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12월 달에 분할적으로 좀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26일까지 매수를 하셔야지 지금 배당주에 대한 그런 투자 매력도가 지금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구간이 굉장히 좀 배당주에 대한 투자 매력이 높아지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도 좀 하락하고 있고 좀 배당 매력이 높은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분할 매수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정부정책 수혜주라든지 실적 개선주 그리고 내수주 턴어라운드 중심으로 대응을 하시고,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달러 강사 수혜주 비중 축소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저는 이런 건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달러 강사 수혜주도 좀 비중 축소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배구조 관련주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저는 지속적으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1월 달에는 조금 괜찮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1월 효과를 좀 기대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12월 분할 매수 관점 유지하자라고 하셨어요. 특히나 이번 주에는 배당 관련주 키포인트를 잡아주셨네요.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 안상현 대리님과 함께했습니다. 대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노려본 시간 역전의 맹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장 출발한 지가 30분 정도 지났는데요. 지금 전반적인 장의 분위기는 뭐 그닥 좋다고 볼 수도 없고요. 나쁘다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결과적으로 보면 글로벌 증시의 훈풍이 좀 불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계속 악재만 쏟아져 나왔는데 그 악재들이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다시 조금 상승한 상황에서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즉 회복을 급하게 회복을 했는데요. 그 회복을 하고 난 다음에 조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장이 그러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 장이 좀 그렇게 될 확률이 높지 않느냐. 그게 이제 주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대형 종목군들과 지난 종목군들 좀 살펴보면서 빠르게 시장을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대형 IT 관련해서는 삼성전자가 이제 또 133만 원대죠.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금 계속 흔들리고 있는데, 자, 이거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바로 지난 또 강연에 지난 주말에 강연에 그 김해 강연에서 또 얘기를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는 위로도 아래로도 배팅이 가능한 시스템이 모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가만히 있는데 이런 대형 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위로 배팅하는 쪽, 아래로 배팅하는 쪽에 힘이 어느 쪽이 더 강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가죠. 그러면서 시장은 그 이유에 대한 핑계를 내놓을 뿐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거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SK하이닉스가 오늘 또 빠져요. 나 참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왜 이게 빠지느냐에 대한 부분. 자, 지금 도시바가 소송을 취하했다는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러면 오히려 SK하이닉스가 오히려 더 좋아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 기사는 뭐 기사가 나왔다고 해서 예를 들면 호재가 줄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악재가 해소된 부분인데 그 악재가 해소된 부분이 오히려 시장에서 역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거 참 이해 안 되는 장면입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지금은 뭐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빠지는 구간에서는 그것도 거래량 없이 빠지는 구간에 대해서는 매수 포인트 관점을 잡아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자동차 쪽은 뭐 지지부진합니다. 그죠? 조선 역시 지지부진하고 정유화학 쪽이 오늘 조금 반등세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태양광 관련주인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 반등이죠. 사실 OCI도 저만이 10만 원 밑으로 지금 8만 원대입니다. 그죠? 결국은 기술적 반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철강금속은 뭐 제가 계속 양호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 역시 건설주, 뭐 기술적 반등 자리 때, 금융주 별로 좋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보험주가 그나마 좀 나은데, 자, 생보사, 손보사 좀 낫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종목군들 중에서는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들이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좀 뚜렷하게 오늘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역시 차이나 디스카운트 관련주들이 금요일날 급락이 좀 나오는데 오늘은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괜찮습니다. 전자결제 관련주들은 역시 중기적 모멘텀을 여전히 띄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점 참고해 보시고, 사물인터넷 관련주들이 지금 소폭 조정 구간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재상승을 위한 하나의 어떤 약간 뭐 건전한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화 콘텐츠 관련주들 오늘 뭐 크게 좋지도 않고 나쁘지. 결과적으로 장은 크게 지금 좋은 장이다, 나쁜 장이다, 이런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지난주까지만 해도 좀 굉장히 우려감이 많았던 그런 장이었죠. 자, 오늘은 간다 3,000포인트인데, 자, 오늘 이번 주에 한 주에 대한, 죄송합니다. 흐름을 조금 정리를 해봐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지난주에 쏟아져 나왔던 우려감들이, 완화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태도 그렇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글로벌 증시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시즌 때
소비가 덜 일어났다. 이 부분은 이제 지나간 얘기가 과거가 돼버렸고, 그럼 앞으로 이제 펼쳐질 부분에 대한 부분은 남아있으니까 이거 역시 완화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유럽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도 완화가 좀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조기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게 상당 기간이라는 considerable time에서 지금 이제 patient, 즉 인내심을 가져보겠다는 쪽으로 바뀌었죠. 그렇다면 자, 요 얘기는 바뀌었지만 아직은 조기금리 인상을 확 단번에 시행하지 않겠다 하는 부분과 의외로 미국 지표들이 강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표가 좋아져서 조기금리 인상을 하는 게 맞다는 인식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우려들이 완화가 된 것이고 그 중에서 장은 상승의 모멘텀을 완화 쪽에서 완화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장을 회복한다는 쪽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그 회복하고 난 다음에 상승을 이어갈 때는 모멘텀이 필요한 거고, 그죠? 지금은 회복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회복 중에 또 한 가지 근거를 더 붙여줄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 연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 리스크가 어느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공매도 리스크가 지금 연기금이나 이런 데서 주식을 빌려줬었죠, 기관한테. 근데 이 빌려줬던 주식을 지금 이제 의결권 차원 확보해서라도 그들이 걷어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공매도 리스크가 감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은 소득을 분명하게 증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은 배당을 받으러 꼭 들어옵니다. 우리가 소득에 대한 증빙을 필요 없는 분들은 이제 가능하면 배당이라는 것이 배당락도 존재하고 금융과세가 존재하기 때문에 뺍니다만은 소득에 대한 근거 자료를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배당을 받아서, 금융과세라든가, 그 다음에 소득에 대한 부분들을 증빙하려고 하죠. 그것이 이제 기관들의 했던 형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이 이제 공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기관이 공매도보다는 연기금한테, 이제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빌려받았던 주식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떤 시장을, 더 이상 여기서 빼지는 않겠다라는 근거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래도 연말 배당에 대한 매력보다는 이제 금융과세에 대한 우려가 있는 분들은 아마 여기서 이제 이번 주 기간 내에 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상승의 어떤 제한적 요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번 주는 한 주간 동안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는 큰 박스권이 아니라 작은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는 그런 장이 될 것이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강한 상승세보다는 좀 관망하면서 밑에서는 좀 분할 매수, 위에서는 좀 분할 매도의 관점을 계속 유지를 하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은 낙폭이 과했던 구간이다 보니까 여기서 흔들거린다고 해서 쉽게 사고 팔고 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방망이 짧게 잡을 구간도 아니고, 연초가 늘 좋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번 주 연초는 크게, 이번 해, 그러니까 2015년도 연초는 크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중장기적 관점을 계속 유지해 가시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어찌됐든, 크리스마스가 있는 한 주입니다. 자녀들 위해서, 또 가족들 위해서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하려면, 이제 충분히 수익을 보셔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마음 가지면서 이 주식도 결국은 가족들을 위하고,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걸 꼭 명심하셨으면, 지시라는 게 좀 나와버리네요. 그죠? 하는 일이라는 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까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네, 시장이 장 초반부터 다소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하락 전환되다가 다시금 상승으로 올라왔네요. 1934선에서 흐름이고요. 코스닥입니다. 역시나 비슷한 시간대 구간에서 하락 반전됐다가 다시금 치고 올라서고 있네요. 536선에서의 흐름입니다.
자, 월요일 시장입니다. 이번 주 시장도 만만치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전략과 투자 종목들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기원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